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보통령입니다. 오늘은 아산 한라 비발디 스마트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이제 아산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천안의 생활 가치를 품다 뭐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는 천안의 편리한 중심생활 인프라 개발 호재와 함께 풍부한 아산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뭐 아산 한라 비발디 스마트밸리겠죠. 그래서 있는 위치를 놓고 보자면 그 주변으로 보인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뭐 산업 단지들이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뒤편에 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뭐 들어선다.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에 어떤 분양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게 충청남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청남도에 이게 아산에 충청남도 도청이 있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산업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다시피 8사형에서 얼마에 나왔냐? 3억 5,57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3억 5,570만 원은 현재 2021년도에 3.9라는 거죠.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위치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산 한라 비바디 스마트밸리가 어떻게 나와 있다? 일단 도청이 있는 지역들은 뭐 4점대 이상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보단 낫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소도시 바로 그런 도시들 우리가 어떤 산업 도시들의 어떤 밑바닥 가격은 2점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한 1점 정도 높게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대충 이 지역이 광역시 아파트 분양가나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도청이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들에 나오는 아파트의 어떤 분양가의 어떤 평균선보다는 낮게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광역시는 아니고 당연히 뭐 수도권 아니죠. 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도청이 있는 지역들보다는 한 단계 아래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도시죠. 소도시 어떤 산업 소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들보다는 2점대인데 그것보다는 한 1점 정도 더 높게 나와 있는 이 사이 정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보면 효성, 해밀턴, 플레이스, 스마트 시티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곳은 과거에 어땠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천안 스마일 시티, 효성 플레이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4순위의 청약자가 가세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청약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했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3대 1 뭐 그 정도 나왔다고 보여진던 것인데 아무튼 자, 그래서 2013년도에 어쨌든 뭐 4순위 청약에 대해서 계약률이 뭐 쑥쑥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뭐 1순위 청약에서 뭐 다 완판됐다 뭐 그런 얘기보다는 뭐 낮은 부분에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여기서 분양가죠. 분양가가 얼마에 나왔냐면 2억 3,500 아니요, 이게 전체 분양가고 우리가 보고 있는 분양 금액이니까 2억 2,418만 9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2013년도에 나온 거죠. 2013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 금액으로 분양을 해줬으니까 이걸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에 그 금액은 4.4였다는 거예요. 아, 4.4에 나왔구나. 우리는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효성 이곳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2018년도인 거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분양하고 2016년도에 준공이 된 거죠. 준공돼 가지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그 금액들을 본다면 이 금액들을 본다면 보시다시피 한 2천만 원 정도 가격 상승이 뭐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1,500만 원 정도 가격 상승이 보여주면서 있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우리가 이 금액을 보고 나서 2019년도에 가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금액들에서 뭐 거의 차이 없는 금액들도 있죠. 막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곳이 2013년도에 4.4로 분양을 해줬는데 2018년 19년도에 그러면 이 금액대로 있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있는 게 아니죠. 2억 4천 있죠. 3억 4천에 있어도 적정가인데 이때 분양을 해줘.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만약 이 분양이 4.4란 거는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도청 지역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의 어떤 구매력이 굉장히 높은 그곳에서 굉장히 구매력이 실거래 건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격 유지가 잘 되는 점수대가 도청이 있는 지역들인데 그 지역들이 아니라서 산업 도시에서 이 가격이 나온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됐을 때 뭐 3억 4,500 막 이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도청이 있었던 지역들이라면 아마 그랬을 건데
그것보다 가격대가 낮게 있었죠. 그래서 얼마에 나왔냐? 2억 4천이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1억 정도 싸게 나와 있었다는 거죠. 1억 정도 싸게. 뭐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 뭐 8천만 원 정도 더 싸게 뭐 나와 있었겠죠. 뭐 이런 금액들은 그렇다 보면 그 금액이 2019년도 2억 4천5백은 몇이었냐면 2.8이었다는 거예요. 2.8.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2019년도에 천안 스마일시티 효성 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때 그 실거래가죠. 실거래가. 자, 이 아파트가 오래된 게 아니라 20년 된 아파트, 뭐 30년 된 아파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준공 3년 차 됐을 때요. 준공 3년 된 아파트가 얼마였냐면 2억 4천5백, 2억 5천에 있었다는 거예요. 2억 5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은 2.1였으니까 그 당시에 도청이 있는 지역의 분양가죠. 분양가를 두드려 보면 이게 건축비로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서 본다면 도청이 있는 지역에서 건축비가 2억 4천이고 여기에 토지비가 플러스 돼가지고 분양가가 책정돼서 나왔다는 거죠. 그때 천왕은 얼마의 가격이 2,400에서 2,500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8이니까 소도시, 즉 산업 소도시의 가격대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때 뭐 사람들이 던졌거나 뭐 했겠죠. 2019년도나 이때. 그러다가 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시 놓고 보자면 이런 거예요. 2013년도에 4.4로 분양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가격대를 거의 오르지 않은 가격에서 가격 뭐 2천만 원 정도 얻어먹고 뭐 던졌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가격에서 언제 던졌냐면 이 소도시 때 던졌다는 거예요. 이때 분양해서 이때 던졌다 사람들은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천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포항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2020년 2월 17일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항에 두호동 SK뷰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는데 이게 2007년이죠. 2007년도에 1억 6,700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4.5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파트가 초기에 나왔을 때 4점대 정도로 분양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도 포항도 마찬가지로 분양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놓고 봤을 때 2020년도가 됐을 때 여기서 있다면 현재 이 정도 금액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분양가가 얼마에 나왔냐면 3억 1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즉 포항에서 분양이 나왔는데 이 금액대로 신규 아파트가 나왔다. 3억 1천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억 1천으로 나왔다는 게 3.6 정도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3.6이란 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에 4.4에 나왔던 것보다 한 10%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위치보다는 흔히 소도시는 건축비와 거의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한 단계 좀 높게 나오는 거죠. 분양가 했을 때는. 근데 어쨌든 3점대로 나와 있다면 뭐 우리가 산업 도시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가격이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포항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보고 있던 이 포항의 이 금액들을 보시다시피 여기 있다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천안 스마일 여기 있죠. 이 금액들을 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들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3억 2천짜리도 보이고 뭐 3억대도 보이고 2020년도죠. 이때 보다시피 2억 9천짜리도 보이죠. 그럼 이 금액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자, 포항을 설명하는데 천안이 설명이 되는 거죠. 포항을 설명하는데 천안도 동시에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긴 거예요. 포항에 두호 SK 뷰가 있죠. 두호 SK 뷰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2억 9천이었다 던지고 2억 8천에 던지고 지금 2억 8천에서 2억 9천 던지고 실거래가 3억 2천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있는 거죠. 이 금액들이 자, 이 표가 지금 어디서 온 표죠? 이게 천안 효성 스마일시티 여기서 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온 거잖아요. 이게 여기 와가지고 현재 이렇게 있다는데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금액들이죠. 이금 2020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나온다는 아파트가 지금 어디 있냐면 포항에서 있는 아파트가 지금 여기 있죠. 적정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2억 9천 이때는 2억 9천 뭐 2억 8천은 2.8, 2.9에 있었대. 그럼 소도시에 있었죠. 자, 그러니까 2020년도,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넘어갈 때 산업도시들이 다 자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싹 자기 자리에 있었다. 즉 자기 자리에 있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투기꾼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걸 내가 사가지고 가격을 뻥튀기 하려는
세력들이 들어와 있지 않았던 상황이 2019년도, 2020년 넘어가는 바로 그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 타이밍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을 갔죠. 이게 포항에 있는 2020년도 포항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가격들을 놓고 보면 보이죠.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면 자 2007년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4.5에 나왔을 때 현재 이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3.9 이렇게 있죠. 여기 3.9 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이죠. 이 금액들이 이렇게 가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항을 설명하면서 천안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천안을 가지고 포항을 설명 가능하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도시들이 등비 수요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맞춰서 GDP에 맞춰서 있는 거예요. 가계 소득에 맞춰서 있는 거라고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이다시피 3억 천짜리도 보이죠. 포항에서 분양을 해주는데 3억 천대 분양을 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천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아산이라든지 여기서 무엇이다? 또 3억 천의 분양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3억 2천대 이 분양가 정도 수준이 대략적으로 3점대 후반에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3점대 뭐 중후반 정도에 있는 가격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그곳의 분양가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앞에 있다는 거죠. 자, 이 앞에 있는 것을 아산 할라 비발디가 있는데 여기를 얼마에 분양해? 3.9로 분양해 준 거죠. 포항은 몇으로 분양했죠? 3.6으로 분양했죠. 자, 그러면 아산에 또 다른 데 분양했다면 3.6 또는 뭐 3.9 뭐 이런 식으로 분양하는 거죠. 3.7, 3.8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아산에서 이거 또 보인다니까요. 포항에서 분양해 줬던 금액 또 보이는 거예요. 왜? 둘 다 산업 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에 도청을 이전하겠다 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 밀고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자, 여기 보면 스마트밸리 옆에다가 충남 도청을 이전해버린다 하면 이제 가격이 이제 전주, 뭐 청주, 창원 막 거기 분양가로 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 위치에 나와 있다.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가 또 4.4에 막 이렇게 본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4.4도 받고 뭐 이제 3.9도 받고 뭐 그렇게 있다는 거야. 10% 저렴한 거죠. 과거에 비해서 분양가가.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런 산업 도시들이 있어요. 그럼 수만 가지 이유를 말해서 산업 도시가 나쁘다 어쩌다 하면서 수도권에 모인다. 뭐 하면서 수만 가지 막 이유를 대가지고 오른 데는 더 오른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떨어진 애도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렇게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위치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전부. 어느 위치에 돼버리면 2억 5천, 뭐 2억 6천에도 자기 위치에 2.9, 뭐 3.1,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위치 딱 들어가 버려요. 무엇이 들어가 버리냐면 아니 준공된 아파트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준공된 아파트들이. 포항에서도 그랬고 뭐 천안에서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이런 도시 딱 들어가죠. 자기 위치에 들어가는 현실이 딱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이거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던지어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분양가 수준에서 막 던지는 거죠. 왜? 두려우니까. 왜냐면 뭐 대한민국 자체가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막 금리 영향 있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지금 다 떠나죠.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점점 인구 이동이 막 경기도로 진행되고 있죠. 거기다 애도 안 낳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아니면 정체가 되기 시작한다면 전문가들이 그거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이걸 떠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건 제가 가계 소득으로 가고 있는데 수만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정부 정책 때문에 이럴 거다. 아니 그걸 막 이유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요. 근데 이게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무엇이냐면 자, 지금 대한민국이 2만 달러 국가에서 3만 달러 국가 됐죠. 자, 그러면 3만 달러 국가에다 곱하기 40% 1.4 40%를 하면 이게 4만 2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만 달러로 간 거잖아요. 지금 간 거죠. 자, 현재 우리가 2020년도에 이게 3억 5,570이 3.9죠. 3.9를 나누기 1.4 하는 거예요. 40% 한다면 이게 2.8이죠. 자, 그러면 다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4.4로 분양을 해줬다 옛날에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던지더란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3억 5,570으로 분양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3억 7천, 3억 8천 아니죠. 이게 10%도 싸게 분양해 준 거니까
4억이라 할게요. 4억. 4억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위치에 있겠죠. 4억까지 올라간다면 도청 있는 지역에 더 분양가 수준이겠죠. 그 분양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언제까지 안 가냐면 대한민국 4만 달러 될 때까지 가격이 거의 그냥 거기서 요동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수준. 즉 3억 7천에서 4억 그 사이에서 그냥 요동치고 있다가 4만 달러 올라간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순간 이 금액은 어떻게 변한다? 2점대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2점대로 변해버린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천안 얘기에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분양을 얼마에 해줬는데 2억 3천원 천억 분양을 해줬죠. 2억 3천, 2억 4천원 분양해줬는데 사람들이 3년, 6년 후에 준공하고 3년 후죠. 대략 좀 분양해주고 6년 정도 됐을 때 그냥 그 분양가 수준을 던졌는데 그 분양가 수준을 던진 게 알고 보면 2점대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이냐면 건축비로 던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 현상이 일어나려면 지금 이 분양가 수준이 얼마냐면 대한민국 4만 달러로 가야 되겠죠. 3만 달러 수준에서 일어났던 일이 4만 달러 수준에서 또 일어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이죠.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은 다시 4만 달러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현재 분양가 수준이죠. 현재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다시 4만 달러가 가니까 그 GDP를 곱하면 5억이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4만 달러에 여러분들 여기를 지금 분양하는 게 3억 6천에 던지고 있을 때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 하면 여기 분양가는 얼마다? 5억이라는 거예요. 언제 4만 달러 국가가 됐을 때. 그러면 이 5억은 어디냐면 3.9라는 거죠. 그게. 그런 거겠죠. 그러면 3억 6천을 던졌던 아파트가 막 올라서 4억 7천, 4억 8천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분양가를 토대로 이걸 분양을 때리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분양가란 자체가 올랐다는 건 가계 소득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가 올랐다는 것은 동시에 가계소득이 올랐다는 거예요. 가계소득이 올랐다는 거죠. 가계소득이 올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양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분양가가 오른다는 건 무엇이냐면 구축 아파트가 오른다는 거예요. 구축 아파트가 오른다는 건 무엇이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전세값과 월세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경제 발전이 참 중요하구나를 안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왜 부동산 불패일까요? 뭐 이런 거죠.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30년 전에 베트남과 같은 GDP였어요. 지금의 베트남과 같은 GDP였던 거예요. 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2021년도 베트남과 같은 GDP예요. 베트남과 같은 국민 소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일본과 동일한 국민소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베트남이 대한민국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됐을 때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은 어떤다? 현 일본 부동산 가격과 똑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돼서 대한민국의 GDP가 36,000에서 정체된다 할게요. 36,000 정도 정체되고 있을 때 베트남이 지금 4천 GDP에서 4천이죠. 이걸 30년 동안 따라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위치에 거의 80% 정도, 85%까지 딱 도달한다면 베트남의 서민들이죠. 서민들의 분양가는 얼마다? 그게 서울이다. 베트남의 수도다라고 한다면 현재 수도권 분양가 12억이란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도 12억이고 부산 이런 데서 얼마다? 광주 뭐 이런 데 울산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광역시 지역과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다면 얼마나 분양가 서민들 진짜 서민들 지금 30대들이 베트남 30대들 얼마에 산다? 6억이나 7억 정도 하면서 막 실거래가를 띄우고 있다. 분양은 5억에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러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베트남 가서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는 거예요. 뭘로? 노동자로.
노동자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가서 베트남에서 노동자 일 안 하죠. 근데 노동자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알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알바를 해도 대한민국과 비슷한 정도의 돈을 받는다. 지금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것처럼. 자, 그런 거겠죠. 자, 한란 비반디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4.4로 분양해 준 데서 3.9로 나왔다. 뭐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게 한 10% 분양을 뭐 저렴하게 해줬다라고 보인 거죠. 저렴하게 분양을 해줬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 도시들의 어떤 모습을 본다면 뭐 굉장히 쌌을 때는 뭐 2.8점대, 뭐 2.9점대로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그게 가격이 상승하더라. 그래서 그 가격 정도 수준이 현재 어떤 분양가 정도 수준이 기본적으로 산업 도시들의 모습이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산업 도시들은 GDP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을 때죠. 산업 도시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GDP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을 때가 산업 도시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어떤 가격의 어떤 탄력성, 가격에 대한 상방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요. GDP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고 GDP가 올라가고 있을 때가 산업 도시들이죠. 산업 도시들의 어떤 구간대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구간들. GDP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GDP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난 다음이 이제 어디가 좋냐면 소비도시가 좋아요. 그 다음 소비도시예요. 소비도시.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업 GDP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정당들이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GDP가 1만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정당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분배를 말해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만 GDP가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 구간에서만 친노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권을 잡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는 말들이 말 같지가 않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 정체되고 있는데 정체되고 있죠. 그럼 이 정체되는 또 뭐냐면 국가 막 지금 돈을 막 채권 찍어낸다. 돈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뭐 부채를 많이 늘린다. 정부 부채 늘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하겠다?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사람들이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들. GDP가 멈춰 있으니까 뭐 취업이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안 된다요. 그러니까 20대부터가 다 돌아서잖아요, 민주당에서. 돌아서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5년 동안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과거에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 되면서 분배 요건을 다 마련해 놓은 거죠. 여기서 이제 3만 달러, 4만 달러 갖고 올라가려면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근데 구조조정이 일어나도 3만에서 4만 가려면 산업 도시들은 돈이 풍족해야 돼요. 거기에. 왜? 산업 도시들이 3만에서 4만 간다면 산업 도시들이 이미 거기서 돈이 막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언제 들어가냐면 그게 3만 4만 막 어느 정도 GDP가 올라온 다음에 그거를 분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돈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도시로 가는 거죠. 소비도시로.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산업도시대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2020년도에 산업도시 제가 살아있어요. 산업도시들은 사셔야 된다. 왜냐면 분양가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분양가를 무조건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2020년도에 산업도시는 사야 됐어요. 근데 소비도시는 여러분들 지금 2020년도에 치킨 실거래가보다 아마 분양가는 더 낮을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느 지역은 분양가를 올려야 돼요. 아니면 올려야지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도시는 분양가를 내려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락과 상승을 만드는 요인이겠죠. 그리고 GDP는 이제 올리는 쪽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정도. 그러면 금리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소비도시에서 오로지 뭐다 시세 차익만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간다.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첫 번째. 금리는 올라간다. 이것도 그네. 그러니까 정부도 여야 할 것 없이 떨어뜨리려는 거죠. 분양가 수준을 동결시키려는 거죠. 여야 할 것 없이. 세 번째. 그럼 다른 뭐 인구 요인이 지금 왜 폭발시킬 수 있냐? 그것도 없는 거죠. 그럼 GDP가 이미 또 4만 달러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소비도시들의 문제.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실거래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실거래가가 만족할 수 있는 그게 금리로 만족할 수 있냐? 그게 월세 가격으로 만족할 수 있냐 하면 월세 가격은 아니라 오로지 시세 차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